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9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풀이 볼까요? 수레의 모양을 본뜬 수레거, 수레차. 부숫자죠. 다음 지하수 경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가벼울 경. 사길 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비교할 교, 견줄 교. 수의 거와 쌀포 위자입니다. 쌀포. 쌀포로 구성된 회의자로 군대가 주둔할 때 전차를 에워싸서 군영을 이루어 적의 습격을 방비했다. 그게 바로 군사군자입니다. 다음 아홉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바퀴자국 괴, 괴도 할 때 쓰이죠. 다음 둥글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바퀴륜. 다음 안일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무리비, 무리배. 다음 대답할 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보낼 수. 다음 마주들여, 수레거와 마주들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수레여. 다음 하품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연할연. 다칠 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실을 제. 오로지 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구를 전. 방패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집헌. 빛관과 군사군으로 이루어져서 빛나다. 군사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빛날 휘. 칼도와 따질 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분별할 변. 말씀은과 따질 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말잘할 변. 어지러울 난의 생략자와 매울 신으로 구성된 회의자 말씀사. 매울 신은 문신 넣는 도구죠. 맵다 혹독하다의 뜻이 된 매울 신 부숫자죠. 수레 거, 가벼울 경, 비교할 교, 견줄 교. 군사군, 바퀴자국 괴, 바퀴륜, 무리배, 보낼 수, 수레여, 연할 연, 실을 제, 구를 전, 집헌, 빛날 휘, 분별할 변, 말잘할 변, 말씀사, 매울 신. 앞에는 수레 거 부수, 뒤에는 매울 신 부수로 구성된 자이죠. 오늘 수업 볼까요? 별진. 이 부수도 별표시입니다. 본래 조개 신자의 본래자, 조개의 모양을 본뜬 자다. 이게 조개의 모양을 본뜬 자라는 걸 모르면은 이 별진자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별진과 조개와 관련되어 있느냐? 별이 뜰 무렵에 조개가 입을 벌리죠.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밤에 등불을 들고 나가면은 겨울에 가재도 나와 있고 고디도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개가 밤에 입을 벌린다, 새벽에 입을 벌린다 해서 조개, 별진, 또 자축인묘 진, 다섯 번째 지지 진자가 되죠. 용진자도 되죠. 별진, 키조개의 모양을 본뜬 자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농사농은 뭐냐? 왜 별진이 들어갔느냐? 앞서 얘기했듯이 키조개는 조개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게 뭐를 사용했느냐? 나서의 도구로 썼다. 나서의 도구로 썼다. 갑골문의 자행은 위에 뭡니까? 숲을 립니다가 밑에 대합조개로 별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벌목하는 모습이죠. 숲을. 그게 나중에 글자가 바뀌어서 농사의 뜻이 된 것입니다. 농사농. 밑에가 키조개의 모양을 본뜬 자다. 그래서 우리 앞에 배웠을 때 밑에 고기육을 하면 뭡니까? 입술순이 됐잖아요. 조개살이기 때문에. 욕될 욕은
중국어로 발음은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루로 발음됐죠. 루. 욕될 욕. 욕될 욕은 위에 키조개, 농기구로 쓰이기로 했던 큰 조개 껍데기 형상인 별진과, 아래는 발이나 혹은 손의 모양인 마디촌으로 더한 회자죠. 그러니까 손에 뭡니까? 키조개를 들고 농사 짓는 거죠. 농사를 뜻하는 게 나중에 김멜루가 나오자 이게 나중에 치욕의 뜻으로 파생된 글자입니다. 욕될 욕. 욕될 욕. 뭐 굴욕한다 할 때 쓰죠. 별진, 떼신, 또 용진도 되죠. 별진은 키조개의 모양을 본뜬 자다, 부수자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진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는 농사농, 욕될 욕, 별진, 떼신. 생신할 때 신으로 쓰죠. 다음 시험시험 갈착. 이건 별 표시 2개입니다. 시험시험 갈착 앞에 있는 글자는 소전의 것이기 때문에 어때 비석 위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럴 때 주로 쓰이고, 오른쪽이 많이 쓰이죠. 이거를 시험시험 가다는 뜻인데, 요 왼쪽에 소전을 보면은 자축거릴 척도 있고 밑에 거칠 지 모양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쓰면은 책받침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혀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쓸 때는 또 여기 한 점이 더 빠집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 찍고 3자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또 인쇄체는 점을 2개 더 찍으니까 이걸 보고 쓰니까 글씨가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시험시험 갈착은 천천히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축거릴 척, 왼쪽에 자축거릴 척과 밑에 거칠지의 변형으로 거리를 걷다가 본 뜻이다. 이 글자로 구성된 대부분의 글자는 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갑니다. 가다가 만나든 안 만나든 그거는 뭐 그 사정이고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떻게 변형하는가 하면은 물이 도자 있죠. 자축거릴 척 옆에 흑토 밑에 거칠지, 그죠? 여기 이쪽으로 합치면 뭡니까? 시험시험 갈착이 되죠. 흑토는 근대의 변형, 그죠? 무리들이 지나가는 모습이죠. 보낼 견. 보낼 견은 요 옆에 모양이 견입니다. 견에서 음을 빌립니다. 이 보낼 견의 갑골문의 자형은 뭡니까? 두 손으로 흙덩이 하나를 그릇 속에 담는 모습이죠. 곧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니까 보낼 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파견하다 할 때 주로 쓰이죠. 보낼 견. 진할과는 이 삐뚤어질 와자에서 음을 빌린 형자다. 이 삐뚤어질 와니까 진할과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지나칠과, 허물과 3개가 있죠. 입이 삐뚤어졌으니까 좋은 뜻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진할과도 되고, 허물과, 과오를 범했다 할 때 허물과, 그죠? 지나칠과, 과음했다 할 때도 쓰이죠. 진할과, 지나칠과, 허물과 이렇게 쓰입니다. 가까울 근은 도끼근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도끼근은 부수자죠. 본뜻은 접근하다입니다. 접근하다, 가까이. 도끼, 물건을 작게 깎는 도구인 도끼와 시험시험 갈착을 더해서 가깝다의 뜻이 된 가까울 근. 반대는 멀원이겠죠. 통달할 달자는 중국어 입성의 발음이 없으니까 다로 발음됐죠. 다. 통달할 달은 갑골문의 자형은 간다는 뜻인 앞에 자축거릴 척과 위에 큰 대가 되어 있고 밑에 달려가는 모양의 거칠지가 있죠. 본뜻은 대로 위를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파생되어서 사리의 밝음을 뜻한다. 참 잘한다. 통달했다 할 때 통달할 달. 달자는 요 옆에 모양. 어린 양 달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요 흑토도 큰 대로 되어 있죠. 흑토가 큰 대의 모양으로 된 걸 앞에 한 수업한 기억납니까? 붉을 적의 위에 흑토는 큰 대다. 사람이 불을 쬐고 있는 모습에서 불다의 뜻이 됐죠. 그러니까 흑토가 큰 대의 변형인 글자가 있습니다. 달릴 주도 뭡니까? 흑토 밑에 거칠지가 흑토가 큰 대의 변형이죠.
팔을 휘젓고 달리는 모습이라 했죠. 예. 통달할 달은 어린 양 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길도는 머리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머리수, 요 뭡니까? 건문의 자형은 중간에 양쪽에 갈행이 있고 중간에 머리수가 들어갔죠. 본 뜻은 인도하다는 겁니다. 원래 길을. 근데 나중에 마디촌이 들어가서 인도할 도자가 생겼고 이거는 길이라는 뜻이 됐죠. 길도. 예. 도로 할 때 로는 발족이 들어갔죠. 발이 가는 거고 길도는 머리가 가는 거겠죠. 예. 형이상학적인 거고 로는 형이하학적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다 할 때도 이 도가 되죠. 머리가 들어갔으니까. 길도는 머리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러니까 머리수니까 어뜸이잖아요. 그죠? 예. 달아날 도는 조짐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예. 조짐조. 예. 점칠 때 조짐을 본다는 거죠. 점이 뭡니까? 갈라진 모습을 보고 점을 쳤잖아요. 그죠? 예. 자, 요 조짐조에서 형성자가 배운 거 기억납니까? 앞에 나무목을 하면은 복숭아도, 손수를 하면은 도둘도, 그렇죠? 예, 여기서 조에서 달아날 도가 된 겁니다. 예. 보낼 견, 지날과, 지나칠과, 허물과, 가까울 근, 통달할 달, 길, 도, 달아날 도는 시험시험 갈착, 간다는 뜻의 붓으로 구성된 자이다. 자, 시험시험 갈착으로 구성된 자가 많습니다. 많다는 뜻은 뭡니까? 형성자가 많다는 거죠. 형성자가 많다는 건 뭡니까? 서비스가 많다는 겁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길도는 나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누가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거죠. 본 뜻은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입니다. 도로. 길도. 그다음 요건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도중하차 하는 말 있죠. 도중의 하차. 이때 도자를 이 도자를 씁니다. 연이을연. 연이을연은 술의 거와 시험시험 갈착 간다는 뜻으로 구성된 회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여러 대 줄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을 연자가 됩니다. 쉽죠? 네. 그 다음 미옥할미는 쌀미의 성을 빌린 형수자다. 미옥할미는 쌀미의 성을 빌린 형수자다. 본 뜻은 분별하기 어려운 미로입니다. 미로. 미로할 때 쓰죠. 미혹하다. 미혹하다의 뜻이 됐다.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울 미자의 나라 국자를 쓰죠. 일본은 미국을 쌀미자의 나라 국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미국이 쌀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로 본 거고 우리는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봤죠. 근데 미국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은 이 혼미할 미자로 씁니다. 혼미한 나라로 아주 폄하하기도 하죠. 미혹할 미는 쌀미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그 다음 다다를 박, 입성 발음이니까 포로 발음됐죠. 다다를 박은 흰백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다다를 박 혹은 또 핍박하다의 뜻도 있죠. 핍박할 박은 시험시험 갈착. 시험시험 간다는 뜻이니까 다다랐다, 도착했다 이 말이죠. 다다를 박, 닥칠 박, 핍박할 박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돌이킬 반은 반대 반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다. 왜 반대 반에서 음을 빌렸을까요? 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송한다. 돌려주는 거죠. 반환한다. 반납한다 할 때 이 글자 쓰잖아요. 돌이킬 반.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가변은 보이지 아니할 면자에서 음을 빌린 게 형수자이다. 이것도 재밌죠. 도로를 가는데 저 끝에 안 보여. 변두리로 갔으니까 안 보이겠죠. 그죠? 가변자입니다. 보이지 아니할 면에서 음을 빌린 형자. 가변. 길, 도, 연이을 연, 미혹할 미, 다다를 박, 돌이킬 반, 가변 모두 시험시험 갈착, 간다는 뜻. 책받침이 아니고 간다는 뜻입니다. 간다는 뜻의 뜻을 가진
부수자를 품은 글자지요. 예. 자, 오늘 학습한 자 복습해 볼까요? 키조개로서 별을 베는 모습을 본뜬 자 농사농. 예. 원래 손으로 키조개로 손에 잡고 농사를 짓는 모습에서 나온 욕될 욕. 키조개의 모습을 본뜬 별진, 별신. 생신할 때 신으로 쓰이죠. 용진으로도 쓰이죠. 그 다음 흙덩이를 손으로 묻어서 죽은 사람을 보내는 모습에서 나온 형성자 보낼 견. 견의 썸을 빌렸죠. 다음 잎이 뚫어질 와의 썸을 빌린 형성자 진할과, 지나칠과, 허물과. 안 좋은 뜻이기 때문에 앞에 보일시를 하면 해야 됩니까? 재앙화가 되죠. 재앙화. 다음 도끼근의 썸을 빌린 형성자 가까울 근. 다음은 어린 양 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통달할 달. 다음은 머리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길도. 다음은 억조조 조짐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달아날 도, 도망할 도. 나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길도. 수레 거와 시험시험 갈착으로 구성돼서 수레가 줄을 지어가는 모습에서 이을련. 쌀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미혹할 미. 흰백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핍박할 박, 다다를 박. 반대 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돌이킬 반. 보이지 아니할 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가변. 농사 농, 욕될 욕, 별진, 별신. 여기까지는 별진, 별신의 부수로 구성됐죠. 보낼 견, 허물과, 진할과, 지나칠과. 가까울 근, 통달할 달, 길도, 도망갈 도, 피할 도죠. 도망가는 거. 길도, 이을련, 미혹할 미, 닥칠 박, 다다를 박, 돌이킬 반, 가변은 모두 시험시험 갈착, 가다는 뜻의 부수로 구성된 자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